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각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거기 이제 역사 지도 관련된 내용이 148페이지에 있는데요. 역사 지도는 이제 자연 지도하고 인문 지도가 있다. 그래서 자연 지도와 인문 지도의 차이점 예전에 했던 거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지도는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눴다 있죠. 그래갖고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 변화를 계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도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 사실의 해석에 유용한 지도. 세 가지 유형의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사 지도 그 세 번째 유형 중에 그 얘가 드는 건데 얘가 이제 녹색책 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녹색책 예 같은 경우에는 대동법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의 인종 공포도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때 이제 그 인종 공포도를 통해서 유럽의 언어와 풍습의 차이, 국가의 등장과 통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은 역사 지도를 활용한 단순한 역사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역사 지도 속에 담겨진 의미도 읽어낼 수 있고 역사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유형점,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 줄부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전반적 역사 지도를 활용할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역사 지도는 동시대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해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첫 번째 유용성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 지도를 통해 시간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여러 가지 역사적 형상이나 상황에 표시한 역사 지도는 입체적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역사적 그 상황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유도한다. 자,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 전쟁에 관한 역사 지도를 활용할 때 동학농민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학생들 공간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역사 지도를 활용할 때의 그 교육의 효과 이런 것들 이제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표를 이제 볼게요. 자, 연표는 이제 첫 번째 줄은 연표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전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료다. 그래서 대체로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전후 관계와 상호 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료가 연표다. 그래서 이제 연표 중에는 정치, 경제, 산업, 문화, 예술 등 각 주제별로 역사 흐름에 읽을 수 있도록 분야별 연표가 많으며 여러 분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대순에 따른 시대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복합 연표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연표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연표에 이제 그 뭐냐면 이용할 때 어떤 역사적 유용성이 있는가 이런 내용도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마지막 줄부터 이제 쭉 단락부터 나오고 있죠. 연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사실 나열하는 데 근친인 것보다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들 사이의 시대적 연관성이나 인과관계, 연속성을 연두에 두어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 어떤 그 한 지역이나 여러 지역의 여러 시간을 거쳐서 일어나거나 같은 시대나 여러 지역에 일어날 사건들 사이에 유사성, 차이성, 계열성 등을 밝히는 작업이 성행되어 가며 비슷한 유형의 역사적 사실을 축출하고 그 연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은 역사 이해에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유용한 점이 쭉 나오는데, 시간에 따른 역사적 상황과 그 전개 과정의 변화 속에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과 행적인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축소해서 사고를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면 실제 수업에서 연표는 한 단원이나 주제 혹은 시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개괄적 흐름이나 이해를 돕거나 단원을 정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는 연표는 교사의 수업자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학생들도 진짜 연표를 제작하는 작업을 통해 한 단원을 마무리하는 수업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표 제작은 장시간 동안 여러 지역에 일어난 사실들을 흐름을 파악해
연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데 이용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표하고 이제 그 앞에 했던 그 역사 지도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파악을 제대로 이제 녹색책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형성평가 부분에서요. 자, 형성평가 이제 몇 페이지표 보시냐면요. 자, 형성평가, 22번 문제 볼까요? 22번. 자, 다음 가의 다와 예문의 역사 지도의 기능과 특징을 각각 한 줄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할 때 유용할 점을, 역사 지도를 활용할 때 유용할 점 두 가지 쓰시오. 요 내용 있거든요. 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움직임을 활발했던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자,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역사적 그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도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일의 영토 변천 과정에 나타난 지도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경우는 역사의 시간적 변화를 계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인종 분포의 경우 유럽에서 언어와 풍습의 차이 및 국가의 등장과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을 해석에 유용한 지도인데, 학생들이 역사 지도를 활용할 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역사 지도의 단계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또 역사 사고 판단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이고, 유용한 점은 이제 아까쯤에 했던 내용들을 좀 쓰시면 돼요. 세 가지 정도 될 텐데, 동시대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여 보여주는데 효과적이고, 시간적 운동을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여러 가지 역사적 그 형상이나 상황을 표시한 역사 지도는 입체적 역사 이해가 가능하며 역사적 상황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유도해 준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3번을 보면 그 연표를 작성할 때 선행 작업을 두 주인으로 기수해보고 연표 학습에 유용한 점을 세 가지 말해보시오. 자, 선행 작업은 이제 연표를 작성할 때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게 그치기보다는 역사 사건이나 상황들 사이에 시대적 연관성, 인과관계, 연속성을 염두에 둬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한 지역이나 여러 지역의 여러 시기에 걸쳐서 일어나거나 같은 시대의 여러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 사이에 유사성, 차이성, 계열성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형성 한 세 가지가 있죠. 비슷한 유형의 역사 사실을 추출하고 그 연대적 위치를 확인하고요. 시간에 따라 그 역사 상황과 그 전개 과정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은 역사 사실의 행적 연관성과 인과관계를 추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단편적인 역사 사실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 장기간에 걸쳐 역사의 흐름 속의 사실과 의미를 관계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은 역사 자료 중에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연표하고 그 역사 지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그 뭐냐면 사진과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과 그림은 시험 문제에 좀 약간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냥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사료가 있거든요. 151페이지. 그래서 사료는 편한 책에 있는 사료인데, 요거는 의외로 이제 요쪽 부분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나와도 이제 녹색 책에 있는 내용하고 겹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그 사료학습을 이용할 때 어떤 것들이 유용한가, 이것들만 이제 한번 볼게요. 그 152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사료학습은 과거의 기록에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재구성하며 거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그 역사교육에서 사료학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하다. 첫 번째가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사료 속에 기술된 내용과 이후 역사가 대해 해석한 내용을 구분하고 다른 동시대의 자료들과 비교를 통해서 사료에 기술된 내용이라도 왜곡된 거짓이 있는지, 왜곡과 거짓이 있는지 인식하게 한다. 두 번째는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역사는 계속 다시 쓰여진다고 알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는 불완전하며 역사적 진술은 이들 자료를 읽어야 기술된 가장 설득력 있게 해석이 뿐이다. 따라서 한때 정설처럼 알려진 해석도 새로운 사료나 유물이 발견되어 수정되면 같은 자료에 대해서도 시대나 역사가 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학생들 스스로 사료를 통해 해석 작업을 참여함으로써 이런 역사적 식의 생성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정조 독살설 같은 거 있죠? 그 예전에는 이제 정조가 심한지에 비해서 죽었다. 근데 이제 막상 또 정조하고 심한지 간의 사찰을 발견되면서 이 정조 독살설 같은 것도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해석에서도 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셋째는 역사적 사료들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해 주는데 다른 걸 알게 된다. 역사료들을 직접 접하고 다루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료가 역사에 대한 의문의 출발점이다. 중차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좀 파악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파란색 있는 부분만 있으니까 사료학습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문제가 이제 24번 문제가 있거든요. 24번. 그래서 이제 24번 문제를 보면 다음 학습 방법을 역사 수업에 이용할 때 그 유용한 점을 세 가지 쓰시오. 과거의 기록에서 역사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재구성하며 거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자, 이건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사료학습 관련된 그 유용한 점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아침에 언급했던 세 가지 요 내용들 파악을 필요하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 하여금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역사적 사료들은 과거에 대한 질문을 자극하고 해답을 제공하는데 다른 것을 그 해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과 시사자료인데 일단은 이제 문학작품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학작품 내용들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자,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볼게요. 자,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역사 수업에서 교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시, 소설, 수필, 일기, 편지, 기행문 같은 문학작품은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과거에 만들어진 문학작품들은 다른 1차 사료와 달리 학생들의 감정이익과 공감과 이해를 북돋는 사료학습에 절저하다. 그래서 이제 다만 과거인들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현재 언어로 번역하고 학생들 이해 수준에 맞게 편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문학작품과 관련돼 가지고 그 학생 이해 측면에 쓰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감정이익과 공간적 이해를 북돋는 사료학습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전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사료학습을 이제 그 문학작품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이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자, 첫 번째로는 문학작품의 내용을 학생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상당 부분 역사적 사실 근거한 쓰여진 작품도 많지만 그 내용 중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지어낸 부분도 있으며 이를 구분하도록 해야 된다. 교사와 학생과 함께 문학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문학작품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 근거에 판단하는 작업은 자체 작품의 의미를 해동시키는 유명성도 있지만 역사 수업이 교재할 때 그 내용이 역사의 분석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그렇게 100% 작품이라도 역사적 접근을 볼 때는 그 문학에 대한 팩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은 따져야 필요는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역사 교재로서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걸 고르고 지나치게 허구적인 내용을 담겨진 걸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문학작품 역사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함인데 그 학생들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유치한 내용일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 또한 허구적인 주장이 강한 내용이 자칫 학생들의 역사에 심히 왜곡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 서유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작품 아니어도 각종 이제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 최근에. 거의 뭐, 판타지물 같은 그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문학작품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및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사전학습을 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작품에 나타나 있는 시대 전후관계를 짚어주고 구체적인 장면에 다뤄진 역사적 사실 및 인물, 개념, 용어 등을 수업 중에 다뤄서 학생들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25번 문제 볼게요. 자, 25번 문제에 보면, 거기 이제, 가와 나의 예문을 참고로 해서 문학작품 역사 수업에 이용할 때 유의점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상당 부분 역사 사실 근거한 전 작품도, 쓰여진 작품도 많지만, 그 내용 중에 독자의 흥미에 유발하게 지어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 구분해야 된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역사적 팩트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팩트 점검.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을 그 문학작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한다. 팩트 점검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나는 작품에 나타나는 시대적 전후 맥락을 짚어주고 구체적 장면에 다뤄진 역사 사실과 인물, 개념 등을 역사 수업 중에 다뤄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 및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사전학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기 이제 NI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사고와 정보 처리를 기르고자 하는 수업 중에 신문 하정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문 하정 수업은 그 대표적인 역사신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신문은 이제 뭐가 연결된 추체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추체험할 때 녹색책 그 강독할 때 그 관련된 역사 신문 만들기도 이제 추체험 활동에 포함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좀 볼게요. 자, 155페이지에 하나, 둘,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시사자료는 아니지만 과거 사항을 가상화하여 기사 형태로 제작한 역사신문도 역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자, 역사신문은 과거 사실을 최대한 객관화시켜 기술하고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을 추체험해 보는 형식으로 기사한 것이다. 역사신문에 담겨있는 자료는 학생들과 하여금 역사를 대상화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이 갖는 의미가 과거인들에게 무엇이고 현재 자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역사신문을 이용할 경우에 어떤 활용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뒷장 넘어가서 자, 박물관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물관 자료도 예전에 한번 현장학습과 관련돼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박물관의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험하고는 좀 약간 그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녹색책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뭐만 좀 보시냐면 거기 보면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58페이지 보면 박물관 수업을 할 때의 문제점, 어려운 점 이런 것들만 좀 약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물관 자료를 역사 수업에 활용하는데 다음 페이지요. 158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요. 자, 박물관 자료를 역사 수업에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대학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절반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 다양한 박물관 자료를 접할 기회가 없다. 둘째는 국립박물관의 대부분이 고고
미술사 자료를 중심으로 박물관이며 역사박물관이라도 성격이 비슷하여 정치, 경제, 교육, 농업, 기술에 대한 주제별 전문 박물관 숫자가 적다. 셋째는 황토교실, 박물관 교실, 공예교실, 민속교실 등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이례적으로 행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자, 수학여행 일정 중에 대체 포함되어 있는 박물관 견학은 그런 성격이 더욱 강하다. 자, 이런 현상이 박물관 자료를 활용한 수업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 학교와 박물관의 양측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박물관과 관련된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자, 이를 위해 박물관은 교육 담당자를 확보하고 교육 전문 전담 부서를 이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모조품을, 유물 등을 관련 자료도 학교에 대여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등등이 있는데요. 요 정도 박물관 수업이 실제로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려운 점이 뭔가,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학습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제 시험 문제는 별로 안 나오니까, 그냥 녹색책 중심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자료인데, 이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역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소재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비롯해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 등이다. 교과서와 교사의 강의 및 문헌 자료에 대한 의존에 벗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진작시킬 수 있고 생동감을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게다가 영상 자료를 활용할 때 어떤 효과점이 있나, 학습 효과가 있나 그 내용이 있고요. 영상 자료를 활용할 역사학습은 교실의 정통적 의사소통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며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역사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반복적인 강의식 교수 방법에서 위에 초래되는 학생들의 학습장애와 불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으로 개발된 것이 영상자료로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신대륙 발견에 대해서 역사 수업할 때 1492년 영화를 학생들이 보여주거나 조선시대 농민생활에 수업할 때 SBS 드라마 인격전의 한 일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영상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용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정도, 넷째까지 돼 있는데 외워두세요. 요거 꼭. 그럼 영상자료에 어떤 유용한 점이 있냐? 그걸 이제 보면 첫째로는 과거의 사건을 대리인 배우를 통해서 재현해 보이는 드라마와 영화는 학습자와 학습 동기에 흥미를 자극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과서 같은 인쇄 자료나 단순한 구두 자료와 달리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을 구체하여 생생하고 실감 있게 학습감을 제공할 수 있고, 셋째는 과거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역사가 인간과 사고의 복합적인 행동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네 번째로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구도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강의 방식이 수업에 의존하는 교사의 수업을 보완하는 데 적절하다. 자, 이거 네 가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영상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드라마나 영화를 역사 수업 활용할 경우 그 재미에만 지나치게 빠져서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역사 이해와 사고 함양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사는 영화나 드라마의 역사 해석이나 표현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제작진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서 창조된다는 것을 알도록 학생들이 깨닫도록 지도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영화 자료를 무빙파적으로 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상으로 재현된 내용과 역사적 사실 간의 차이를 유의하며 비판적으로 신청하도록 돕는다.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비판적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한다. 그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영화나 드라마를 본 후 작품에 내재된 관점을 정리하고 그 안에 표현된 내용이 역사적 자료로 객관적인지 평가하고 토론을 통해서 상반된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 다음에 교사는 영상 자료를 그 수업에서 활용하기 앞서
자료의 특성과 내용의 성격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한 5가지 나와 있는데 5가지 이제는 역사 수업의 영상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유의하면서 해야 되는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가,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26번 문제 볼게요. 26번. 자, 다음과 같은 역사 수업의 유용한 점을 3가지 쓰고 이때 주의할 점 2가지도 쓰시오. 신대륙 발견에 대한 역사 수업할 때 1492년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조선시대 농민들의 사회에 대한 수업을 할 때 SBS 드라마 인걱정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 영상 자료의 유용한 점과 그 다음에 주의할 점 각각 쓰시면 되겠죠? 그 내용들 찾아갖고 쓰세요. 요 관련된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자료인데 이 컴퓨터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그래갖고 건너뛰세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수업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수업 방법은 이제 수업 설계하고 수업 모형으로 이렇게 2가지 나누는데 수업 설계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사와 관련된 거. 교사가 이제 해당 수업에서 어떻게 그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수업 설계와 관련된 내용 중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나왔다고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교실 대화 구조와 관련된 3가지 유형이 있죠. 요게 좀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교수학습 모형이 있어. 그래서 교수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나온다고 했죠? 매년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교수학습 모형은 역사학자, 역사교육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론적인 모형 형태야.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잠깐 끊고 시작할게요, 이 부분은. 예.